2022년 지금 시점에 금리가 한국 기준으로 3%까지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역사상 최초로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인상했고, 그리고 지금은 5번째 연속으로 인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을 누르는 무게가 상당히 높아진 거고요.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요. 신규 매수 주체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요,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급매물을 사고 싶다라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환율과 금리가 요동치는 변동폭이 아직은 꽤 크기 때문에 무리해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가장 좋은 매물을 찾기에는 오히려 좋은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의 가격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면 당분간 좀 더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깡통 전세라고 하는 지역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월세를 내는 것과 집을 매수해서 이자 비용을 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집을 사는 것이 낫다라는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무 구조를 깐깐하게 보수적으로 살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누적적으로 쌓여가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데 굳이 오래된 아파트들 잘 살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지역들은 가격 자체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분양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세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분양을 살펴보시는 것은 가격 지표의 참고 삼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분양이 지금 발생했다고 해서 할인 분양을 한다고 해서 덜컥 집을 사시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지역은 그만큼 물량 부담이 크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사실 투기적 목적이 아니었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더 오를까봐 무리해서 집을 사셨는데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급매로 파시게 되면 부채를 청산하고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없으시거나 오히려 아예 사라지는 경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너무 무리해서 급매로 던지시게 되면 그 자체로도 손실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무리해서 산 집을 전세로 내놓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집이나 현금 여력에 맞는 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